안녕하십니까. 고수익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141페이지 고전 산문 9 수궁가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많은데 천천히 해드릴게요. 일단 제목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를 넘기고 자, 수궁가입니다. 자, 수궁가라는 작품 먼저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수는 물수자고요. 여러분이 아는 물수. 아는 글자 나와서 다행이죠. 그죠? 물수. 궁은 궁궐입니다. 팰리스. 물에 궁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는 노래입니다. 노래. 애국가, 축가 할 때. 그러면 물에 궁전이 있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왕이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전승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전승 과정.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승 과정이라고 체크박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에서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승 과정.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아마 토끼전 얘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로 이제 뿌리 근자에 근원원 소스가 되는 루트 소스가 되는 설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이렇게 소스가 많잖아요.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역사가 아주 유구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반만년 5천년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토설화라고 합니다. 구토라고 해서 오바이트는 아니고요. 거북이 그리고 토는 조금 띄울게요. 선생님이 구토에서 토끼. 뭐 거북이하고 자라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거북이 구 토끼 토 이렇게 해서 거북이라고도 하는데 구토설화라고도 하고요. 또는 구토지설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삼국유사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전해져서 그 다음 갈래로 이제 계승이 되게 돼요. 우리가 원래 원작이 소설인데 웹툰으로 바뀌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웹툰을 원작으로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다른 갈래로 바뀌기도 하죠.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판소리입니다. 여기 말하는 소리는 노래를 말해요. 노래. 그러니까 소리꾼이라는 말 쓰잖아요. 가수를. 그래서 소리입니다. 소리죠. 이게 여러분 수궁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게 되는 수궁가인데 위에 보면 여러분 토별가라고 있잖아요. 토가 토끼고요. 별이 자라입니다. 자라. 토끼와 거북이의 노래라고 해서 수궁가 별명이 좀 많습니다. 토끼와 별주부 자라의 노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끼 타령도 있습니다. 토끼 타령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 2본이 많습니다. 그리고 별주부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별주부 타령. 그죠? 4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가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수궁가든 토별가든 토끼전이든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져서 지금 이제 소설로 된 게 이제 판소리 개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계 일본인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미국계 일본인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인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럼 반대로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인이 맞아요. 근데 일본계니 미국계니 앞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미국인이다, 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소리 개소설은 소설인데 고전 소설인데 이전의 버전이 판소리가 영향을 준 목에
즉 영향을 준 근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토끼전, 그리고 별주부전, 뭐 자라전, 용왕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토끼전과 별주부전이라고 자라별자입니다. 자라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데 일제강점기 구한말에 뉴소설, 신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토끼의 간이 중심 소재잖아요. 그래서 토의 간, 토끼의 간이라는 명칭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동그라미 친 판소리로 보기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이해해야겠죠. 노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율이 있겠죠. 그래서 운율이 있으니까 운문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율문체라고도 해요. 선생님이 지금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운율이죠, 그죠? 운율이 있는 문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고, 뭐 낭송체라고도 하고요. 낭송체라고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히읗 히읗 하면은 여러분 웃을 때 흐흐 이렇게 웃잖아요, 그죠? 근데 해학 이렇게, 여러분 해학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해학적이다. 다음에는 쌤이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릴 텐데요. 요 왼쪽 페이지 있는 쪽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스토리 한번 뻔히 알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산이고요. 쌤이 검정색으로 할게요. 이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들판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 속에 제 궁궐이 있다는 거죠. 궁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없겠지만 있다고 여러분이 예전에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용이 있는 겁니다. 용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용이 용왕이에요. 용왕. 이렇게 용왕이 있는데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찡긋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쌤이 용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아래턱이 있는데 용왕이 좀 아팠습니다. 이게 아픈 상태죠. 그러니까 야, 아픈데 무슨 약이 좋겠냐. 그러니까 온누리 약국을 가면 될 텐데 누가 그런 거죠. 토끼 간이 명약이다. 토끼 간이 약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육지에 가서 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광어라든지 물 밖으로 나가면 아가미로 호흡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친구를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 육지와 물에 동시에 사는 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라가 결국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별주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헤엄쳐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갔어요.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토끼를 이제 만난 거죠. 토끼를 만난 거죠. 이렇게 토끼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라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너 간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싫어 하고 토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라를 친 겁니다. 벼슬을 줄게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이제 토끼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더니 이제 따라간 거죠. 따라가니까 용왕이 그러잖아요. 간 내놔 하니까 큰일 났죠.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복부절개를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구라를 친 거죠. 구라를 쳐서 간 놔두고 왔다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자라등을 타고. 그리고 이제 토끼는 나는 얘기입니다. 토끼여서 해피엔딩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살았고, 이제 원래 버전은 자라는 그 바위돌에 부딪혀서 자살해서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버전이 있죠. 도망가서 살았다는 버전이 있고요. 그럼 용왕이 아파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너무 착하잖아요. 셋 다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으니까. 토끼는 일단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그럼 자라는 어떡하죠? 그때 신선이 나타납니다. 신선이
화타라는 명의가 나타나서 약을 주죠. 선단이나 우황청심원 같이 생긴 약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잘하는 충성심을 인정받고 용왕도 약을 먹고 낫다. 뭐 이런 얘기의 스토리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에 실린 부분은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이고, 자라가 물속에서 떠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자라가 육지에 도착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기 출제됐을 때는 뭐 독수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올해 출제 가능성과 관련해서 2001년, 2009년, 2005년 이제 8년 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아니죠. 빼면 6년 차가 되죠. 근데 이렇게 수능만 가지고 간격을 보니까 14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올해는 2025죠. 귀한 작품 다시 한번 10년 만에 출제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판소리교 소설은 이렇게 3번이나 출제될 만큼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토끼전,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이 4대 판소리 소설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별 5개를 이렇게 출제 가능성 높게 보겠습니다. 뻔한 내용인데 세부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고 붙여넣어서 별 5개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저 위로 올라옵시다. 한 페이지 위로 올라오시면 수군가 얘기를 할 때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가수가 있고 밴드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단촐했어요. 가수 한 명. BTS나 블랙핑크처럼 여러 명이 아니라 갓을 쓰고 있는 아저씨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명창이라고 합니다. 명창. 그래서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손에 한복을 입고요. 손에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부채를. 그래서 부채를 이렇게 들고 쫙 펼치기도 하고 합죽선을 오므리기도 하면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러면서 노래를 이제 못 들어지게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이제 리듬이 없으면은 좀 섭섭하겠죠, 그죠? 리듬이 없으면 섭섭하니까 이렇게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가사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밴드가 여러 명이 있는 건 아니고 밴드가 심플합니다. 옆에서 우리 어떤 아저씨가 딱 이렇게 이 사람도 갓을 쓰는 걸로 할게요. 갓을 써가지고 앉아가지고 갓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 갓을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장구나 북 딱 하나만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북을 들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북을 드는데 여기서 북이 요렇게 있는 거죠. 북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그리면 북이 됐죠. 그래서 손에 이렇게 이제 채를 치고 두둥딱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장단을 이렇게 쿵쿵 이러면서 쿵쿵 그죠? 쿵짝 이러면서 노래를 이제 부를 때 반주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 명창이라고 하고요. 북을 치는 사람을 이제 고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고수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장단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추임새를 넣어요. 추임새가 뭐냐면 노래할 때 얼쑤 하는 거 있죠. 얼쑤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추임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수가 하는 게 명창이 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보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래는 창이라고 해요. 노래는 창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아니리라는 게 있어요. 이 아니리가 여기 빨간 거 있죠. 이게 아니리입니다. 아니리.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온 보기에 안 나온 발림이라는 겁니다. 발림. 발림이 뭐냐면 약간 동작을 해요. 동작. 몸짓을 취합니다. 몸을 틀기도 하고 부채를 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창과 이제 아니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자, 창 설명해 드릴게요.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게 가장 빠른 게 휘몰이입니다. 휘몰이.
그리고 여기서 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박자가 빠른 계통이고요. 그리고 제일 느린 게 진양조입니다. 진양조가 좀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그러니까 좀 슬픈 장면에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닐이라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레이션 같은 겁니다. 내레이션. 그래서 외울 때 선생님 어떻게 외우냐면 아니레이션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레이션 이러면 아니리는 내레이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면 되겠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아니리가 있고 밑에 진양조가 있고 얘는 슬로우라고 했잖아요. 진양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슬로우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봐라 주보야 여봐라 주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이래 좀 막 박자를 치는 거죠. 네가 세상에 간다 흔히 무엇하러 가려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리는 노래가 아니라 내레이션이라 했죠. 내레이션 내자가 틀렸다. 내레이션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내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아니고 약간 랩처럼 하는 겁니다. 별주부가 화상을 받쳐들고 생각하니 두둥딱 어디에다 넣어야 물이 한 점만 묻을까 생각을 못하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중중몰이 이거 약간 빠른 겁니다. 몰이 들어가면 아니레이션 나오고요. 아니리 나오고요. 그 다음 볼까요? 언몰이 몰이가 들어가면 조금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는 노래가 아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곳에 한 짐승이 내려온다 뭐 하면서 한 노래가 있었죠. 빠밤빰빠밤 뭐 노래가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아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중몰이 좀 빠른 겁니다. 아니리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휘몰이니까 엄청 빠른 겁니다. 그리고 아니리가 나오고 그러고 아마 작품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박자의 빠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꼭 기억할 거 여러분 아니레이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진양조는 느린 거다. 몰이가 들어가면 빠른 거다. 제일 빠른 건 휘몰이다. 다시 아니리는 아니레이션 그 다음에 진양도는 slow and sad 이렇게 봅니다. 느리고 그 다음에 슬프고 이럴 때 진양조 이렇게 기억하고 그다음 몰이가 들어가면 빠른데 제일 빠른 거는 휘몰아치는 거니까 휘몰이가 여기 있잖아요. 엄청 빠른 거다. so fast 그죠? so fast 그래서 엄청 빠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판소리를 약간 맛을 좀 봤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강의가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거는 오바니까.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별주부가 자라별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라별입니다. 자라별자입니다. 그 주부는 벼슬입니다. 벼슬입니다. 화상을이라고 했는데 그림 화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그려진 초상화를, 왜냐면 물속에 사니까 토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현상수배 그 사진이 있죠, 여러분. 대조해버려. 그러니까 몽타주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몽타주 사진을 딱 들고 생각하되 이걸 어디다 넣고 가야 될까? 이렇게 하면 우리 바닷가에 갈 때 물 안 묻게 넣어두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아쿠아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물 안 들어가는 거. 그럼 이제 눌러지는 줍니다. 거기에 들고 가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언제입니까? 뭐 중국 배경으로 하고 고전소설이니까 아쿠아백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자라가 목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다리도 꼬리도 나갔다가 들어왔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만 묻을까 생각다 못하여 목을 쑥 길게 빼서 목둘미에다가 툭 그 초상화를 넣고 보니 그리고 목을 딱 움츠리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자, 이만하면 수로 말리를 그러면 술은
물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는 길로가 되겠고, 마일리라는 거는 10000 곱하기 0.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40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와서 우리나라가 3000리라고 하니까 4000km,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는, 태평양까지 가는 모양입니다. 태평양에서 육지까지 가는 거죠. 무사히 다녀와서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용왕님께 하직을 하고, 하직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빠이 이런 뜻입니다. 빠이빠이 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인사하고 저희 집으로 와서 이제 작별 인사를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를 밑줄 칠게요. 별주부 모친이, 이제 엄마가 별주부가 잘하니까 모친도 잘하겠죠. 세상에 간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말하는 세상은 육지에 가는 겁니다. 육지에 왜 갑니까? 토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류를 해보는데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요 여봐라 하는 부분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별주부의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별주부 모친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하러 가느냐. 반복이 이루어지고요. 너 3대 독자가 아니냐. 장탄식. 그러면 요거 괄호 칠게요. 장탄식, 계속 얘기가 되니까 괄호를 닫으면 안 되겠고요. 장탄식은 길장, 그죠? 긴 탄식이죠. 긴 하면 긴 할게요. 긴 탄식. 병이 든다 하더라도 누가 알뜰히 구안하며, 구안하는 병을 관호하며 이런 뜻이요. 간호하며 네 몸이 죽어서 오이연이, 까마귀라고 해요. 네가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된다 한들 손뼉을 두드리며 휘 하고 까마귀를 날려줄 이가 누가 있더란 말이냐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탄식 병이 든들 누가 알뜰히 구안하며 하고 끊을게요. 네가 죽어서 오이연 밥이 된들 뉘라 손뼉 두드리며 휘날릴 줄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대구가 되고 없을 것이다 하니까 서리법이 되겠죠. 그리고 3대 독자가 아니냐는 거, 3대 독자가 맞다니까 얘도 서리법이 되겠죠. 가지 마라. 명령법에서 대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대사를 좀 진하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를 마라. 세상이라 흐는 데는 수준 인간이 을른하면 잡기로 위주로 흔다.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 가시더니 심리사장, 모래밭입니다. 모래밭에 모래 속에서 속절없이 죽었단다. 못 가느니라 하고 반복을 했고, 나를 죽여서 이 자리에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만은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 주부야 하고 도노법 썼습니다. 그리고 도노법 써서 위방불에 가지를 마라. 가지가 이제 별주부 엄마가 너 걱정된다. 너네 아빠도 세상 나갔다 육지 나갔다 죽었어. 가지마 라는 거죠. 나를 죽이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위방불이라는 단어는요, 위방불 입에 준 말이래요. 그래서 각주에 나와 있는데 위험한 곳에는 위험한 곳을 피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일이 해서 이제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나라에 환우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가 있사오리까 없다. 이렇게 해서 서리법이 되겠죠. 이제 별주부가 하는 말이니까 쌤이 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임금을 말합니다. 나라님이 임금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환우라는 것은 병 걸린 거죠. 병의 높임 말입니다. 병을 높여서 환우라고 해요. 우리 밥을 높여서 진지하는 것처럼. 그러면 임금님이 환우가 계셔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바람과 파도가 있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는 고생이 있겠냐? 걱정하지 마시라. 바라고 썼네. 파도가 있겠습니까? 서리법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의 충심이 그러한 줄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에 간다 하기로 네 직이 지금 뜻과 기운이란 뜻입니다. 뜻과 기운기, 그죠? 보기 위해서 만류를 하였구나 하고 느낌표 칠게요. 네 충심이 그러하다면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하고, 어머니는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어머니는 이제 모친은 별주부가 가는 것을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만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죠? 허락을 했다. 잘 갔다 와 이러고 허락을 했습니다. 별주부한테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볼까요? 별주부 모친께 하지 아까 나왔었죠. 바이 하고 침실로 돌아와. 이제 부인이네요. 부인도 잘하겠죠. 손길을 잡고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메웠소. 그럼 당상은 집 위가 되겠고요. 집 위에 백발은 흰 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친은 어머니가 되겠고, 기체는 기운과 몸이란 뜻이에요. 기운과 몸이 평안한 거는, 어머니 건강한 거는 부인한테 달려있는 문제다. 잘 모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별주 마누라가 울며 불며 나오더니 또 만류하겠죠. 여보나리 여보나리 하면서 좀 빠른 존물이니까 좀 빠르죠. 약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에도 빠르기 말이라고 있죠. 제일 느린 게 라르고 렌토 아다지오, 그 다음에 알레그레토 알레그로, 그죠? 그 다음에 모데라토, 그 다음에 안단테 안단티노, 그죠? 안단테 안단티노, 비바체 프레스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기 말이 있는 것처럼 중중머리가 빠르지만 휘머리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보나리 별주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했고, 세상에 육지를 말하죠. 간다는 말이 웬 말이요? 위수는 지명이고요. 지명이고, 파광은 아마 파도빛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깊은 중에 양주는 부부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마주 물에 떠서 맛 좋은 흥미, 맛있는 음식을 보던 일을 이제 다 버리고 만리청산을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게 있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별주부가 무엇이, 별이라고 쓸게요. 별. 아내가 하니까 별아라고 쓸게요. 별아. 그리고 요거 별모죠. 별주부 모친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하니까, 군신유의 창한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철행지사를 못 잊어요 하고 대꾸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군신은 임금과 신하는 의로움이 있고, 장한 충성 조정 사직은 원래 사가 땅의 신이고요. 직이 곡식의 신인데, 이거는 융합합성으로 국가, 조정 이런 뜻이에요. 규중의 안에는 절행, 그러니까 절개가 있는 행동을 못 잊어요. 지사는 아마 뜻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뜻 있는 마음 정도 봅니다. 그 말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충신이 국가를 못 잇는 거랑 규중 아내가 절행을 못 잇는 거랑 비슷하지만, 귀 진털밭에, 이건 지명이고요. 진털밭에 남생이가 흠일세. 남생이는 자라 비슷한 새끼죠. 자라 비슷한 새끼입니다. 그래서 자라가 당신의 흑심을 풀고 내가 나가서 못 돌아와서 죽으면 재혼할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생이의 불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재혼 내지 불륜, 그죠? 불륜을 약간 의심을 한다, 믿을 수 없다, 불신, 뭐 이 정도 드러냅니다. 요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총총이는 바쁘게입니다. 작별을, 내가 뭐라고 쓰는 거야? 바쁘게 작별을 한 후에, 수정문이 문입니다. 문 나서서 세상, 경계는 경치고요. 경치를 살피고 나오는데, 가관이더라 하는 거는 볼만한
경치였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육지에 올라옵니다. 이제 육지에 올라오니까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화상 그 몽타주를 초상화를 두고 바라보니까 토끼가 있지. 그래서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는 토끼고요. 생원은 양반의 벼슬 중에 되게 낮은 벼슬이 하나 있어요. 허생원 할 때 그 생원입니다. 불러야 되는데 수로 말리, 물기를 말리러 와서 이제 아래턱으로 밀고 왔단 말이죠. 수영할 때. 아래턱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혀 짧은 사람처럼 토 했는데 이렇게 잘못 불러서 토를 호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저기 개동이 발견하가 알쏭달쏭한 게 허선생 아니요 라고 호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지금 토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럼 호 하니까 호로 시작하는 동물 뭐 있어요?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하고 비슷한 거는 범이죠. 범띠 할 때, 표범 할 때 범. 무늬가 다르다고 해요. 호랑이는 줄무늬고 표범은 전백인 무늬죠. 그래서 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불렀지 하면서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호랑이가 생원이라는 말은 아까 쌤이 양반 벼슬이라고 했잖아요. 토선생이 아니라 호선생이라니까 누가 날 불렀지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이라 반겨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장면이 언모리에서 조금 뜨고도 빠른 부분이 됩니다. 모리 들어가면 빠르다고 했죠. 범 내려온다. 송림 그러면 우리 소나무 송진이란 말 쓰잖아요. 그다음에 림은 숲을 림자. 송편에도 여러분 솔잎 들어갑니다. 깊은 골에 한 짐승이 내려온다. 호랑이가 되겠죠. 범. 누에 같은 머리를 흔들며 양귀는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순덜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여러분 요렇게 보면은 대꾸가 엄청 많이 나오죠. 대꾸는 그죠? 그래서 대꾸가 있고 나열했으니까 열거법이 있고 그다음에 얼숭덜숭 하는 게 이제 음성 상징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묘사가 있죠. 외양묘사. 그래서 외양묘사라 쓸게요, 쌤이. 여러분 내신 대비하잖아요. 그죠? 외양묘사를 이렇게 해서 장면을 확대해야 하는 겁니다. 장면을 확대하는 겁니다. 당연히 운율이 있는 운문체, 율문체, 운율이 있는 문체, 낭송체 이렇게 되겠죠. 동이 같은 양동이 같은 우리 동이 있죠. 동이 항아리 같은 직유법 썼고 뒷단에는 전통 아마 돈을 담는 통인 것 같습니다. 돈 담는 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앞다리 그러면 동이 같은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대꾸 되죠. 그죠? 대꾸가 되고 세납은 무슨 악기라고 하네요. 같은 발톱으로 이런 것도 다 대꾸법이 되겠죠. 엄동설한 겨울에 눈이 내린 추위에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쩌르르르르르르 헤치며 주홍 빨간색에 주황색과 빨간색의 입을 떡 벌리고 자라 앞에 우뚝 서서 흥행응행 그러면 좌르르르르르르 하는 거야. 르리 몇 개입니까? 흥행응행 하는 소리니까 이런 거 다 의태어나 의성어가 되죠. 좌르르르르 하는 것도 아마 의태어가 같고 응행응행 하는 것 소리가 의성어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의성어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 좌르르르 하는 거 의태어라는 거죠. 의태어. 그래서 이거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럼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요 그만큼 생동감이 생기고 실감이 나게 생깁니다. 생동감 업. 소리 산천을 뒤엎고 과장이죠. 땅이 툭 꺼지는 듯 그러니까 직유법이죠. 그래서 쫄았죠. 그래서 자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버린 누가 똥을 눈 쇠똥 소똥이죠. 소똥 같은 것이 떡 있는 거죠. 그러면 자라가 이렇게 목하고 다리 꼬리를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볼 때는 무슨 소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이게 날 불른다.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대꾸가 되겠죠. 대꾸. 둥글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이 통치한다더라 하면서 똥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만병은 만가지 병이, 그죠? 두루 낫는다, 치유된다.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려도 이걸 먹으면 만병토치, 만가지 병이 두루 낫는다더라 하면서 억센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콱 짚고 먹기로 작정하니 자라가 이제 이러다가 진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입 부리만 이제 꼬리하고 다리는 놔두고 입에 부리 앞부분만 살짝 낸 거죠. 저 우리 통성명 합시다 이름이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 소똥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 날더러 통성명 하자고. 오 나는 산중을 지키는 호성원일다. 너는 명색이 무엇일꼬? 니 누구냐 이런 거죠. 나는 통성명 합니다. 네 저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호요 하고 소개했죠. 호랑이가 자라라는 말을 읽고 한번 놀아보는 뒤, 그러면 여러분 호랑이 목소리하고 자라 목소리가 너무 구별이 잘 안 돼서 쌤이 조금 자라 목소리를 바꿀게요. 호랑이가 얼씨구나 절씨구 요네 평생을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이더니. 그럼 왕배탕이 자라를 이렇게 탕으로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는데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비어 먹어보자 라고 호랑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자라는 이제 쫄았죠.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요. 이제 자라 목소리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라가 하는 거고 호랑이 하는 말. 네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자라가 하는 말이 별주부라고 할게. 별주부 지우개야 나와라. 별주부 하는 말이 나 두꺼비요. 두꺼비면 더욱 좋다 하면서 두꺼비고 자라고 하나님 똥 다 먹으려고 하네요. 엄청 배고팠나 봐요.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먹었으면 만병은 쌤이 얘기해줬고요. 회추는 원래 회복한다, 봄을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봄을 회복한다는 게 청춘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명약 이름난 약 이라 두 말 말고 먹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쫄았겠죠. 으르르르랑 이거는 음성 상징어 음상이라고 쓰겠습니다. 음성 상징어.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이 동고방을 삶아 먹었는지 먹기로만 좀 무조건 먹재 이라고 하고 별주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꾀를 생각한 거죠. 얼른 내서 목을 길게 빼가지고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서서 자 목 나가오 하고 목을 쭉 내미는 거죠. 아까 소똥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깜짝 놀라서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게 나오던 하루 1,500발 나오겠어. 이게 웃긴 해학적인 부분입니다. 쌤이 호랑이 목소리를 내다가 목을 너무 긁었더니 기침이 납니다. 발은 여러분 길이 단인데요. 길이 단인데 어떤 길이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팔을 이렇게 뻗어요. 팔을 이렇게 뻗고 반대팔도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치 요 길이를 한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발. 이 한 발입니다. 그래서 입이 대발 나왔다는 건 대여섯 발 나왔다는 거는 불만이 가득해서 이렇게 과장하는 겁니다. 자, 자라 목이 계속 나오겠네. 1,500발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목의 내력을 말할 테니 들여봐라 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내력은 이제 사연, 이유, 까닭, 사정 이런 뜻입니다. 네, 사정 한번 들어볼래? 우리 수국이 물나라죠. 물나라가 퇴락하여 천역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가 목으로 찰칵 떨어져. 이제 음성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명이 들어. 유명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호랑이 쓸개가 좋다고 하길래 도로랑 귀신, 이게 꾀입니다, 꾀. 그러니까 이게 꾀입니다, 꾀. 이게 꾀입니다. 도로랑 귀신은 없어요. 근데 없는 거를 막 지어낸 겁니다.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이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 봉 못 주겠냐? 너 쓸개 먹으면 내 목 다친 거 이게 약이 된다 이런 얘기죠. 도로랑 귀신 개 있느냐? 휘몰이니까 비수금 되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 바짝 다가기어서 도로랑 하니까 호랑이 이제 속았죠. 쫄아가지고 호랑이 다리를 꽉 물고는 삥 돌려놓으니까 호랑이는 어찌나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에 압록강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죠. 지 혼자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놈 그 용맹하고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하고 어찌 보면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합니다. 아전인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내신 준비한다면 이런 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쌤이 파란색 형광펜 칠해 드릴게요. 자, 내나 되니까 여기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속아서 이렇게 도망을 왔으면서도 이제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체면을 중시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 있잖아요. 쌤 두 군데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요게 관련됐을 때 사설시조 중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선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하고 굴러 떨어지거든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는데 송골매에 떠있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차차 그죠? 두터비 나오는 보다 종장의 이름 나다. 날렐 낼시 망정이지 어열질변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날쌔기 민첩하게 망정이어서 안 다쳤지 안 그러면 멍들 뻔했네 라고 해서 두꺼비의 변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좀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한문소설 호질이 있어요. 호질이 312페이지에 호랑이의 꾸짖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양반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양반이. 그래서 똥을 뒤집어 쓰고 밭에서 막 절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농부가 당신 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냐니까 하늘이라 공경한다면서 할 때 양반의 변명이 있습니다. 희화화하는 거죠. 요 두 개가 여러분 다른 작품과 연결했을 때 요거는 출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신 준비한다면 그렇게 출제 예감이라고 쌤이 예상이라고 써둘게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장면이 전환돼서 별줄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앞에 보인 것은 내 정성을 보기 위해서 보이는 모양이구나 하고 지 멋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목욕제계, 목욕을 하고 몸을 이제 뭐라고요?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악한 것을 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고 좋은 마음 먹고 깨끗이 하고 사악한 걸 멀리하고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걸 멀리하고 도박장 이런 데 안 가고요. 산신제 제사를 한번 지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생 강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가 유명하니까 이 부분을 낸 게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출제됐던 수군가나 토별가에서 토끼전에서 나온 부분은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독수리한테 공격당할 때 독수리한테 의사중치를 통해서 토끼가 이제 독수리를 물리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관될 것 같고, 그러니까 워낙 길고 방대한 작품이고 이본도 많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의 스토리 정도에서 벗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 중약 앞부분에는 이제 자라가 작별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해서 여기서 호랑이가 나타난 부분이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는 범 내려온다는 부분이 뒷부분 이렇게입니다. 꾀를 써서 호랑이를 혼내주는 이런 부분, 재미있는 부분, 굉장히 해학적인 작품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스토리는 알고 어려운 말도 크게 없어서 여러분 쉽게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내신 준비하다 보면 출제 요소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그래서 오늘이 이제 4월 20일이라서 아마 대충은 이번 주 4월 23일, 24일, 25일, 26일 이때 이제 시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늦게 올린 건 아닌가. 그래서 하루에 거의 쌤이 2개, 1개, 2개 이상의 콘텐츠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126작품이나 실려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작품만 찍는다 하더라도 4개월이 걸리거든요. 수능 특강이 나온 게 2월 중순에 나왔으니까 쌤이 이제 2달 만에 한 100개 이상 강의를 올렸으니까 하루에 한 1.5개는 충분히 올렸죠. 그래서 바쁘게 쌤이 강의를 찍고 쌤 개인 수업도 있고 강의도 있으니까 학원 강의도 있으니까 좀 힘들게 했는데 수군가도 여러분에게 학습에 좀 도움되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림도 그리고 연기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했죠. 그래서 그런 정성을 생각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줘. 쌤이 쓰다가 좀 뭐 실수를 해서 잘못 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수정을 이제 댓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질문도 하시고 신청 작품 요청도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쌤 이 필기본 PDF를 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기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파일이 너무 커서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카톡 아이디가 내가 저번에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카톡 아이디가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먼저 이제 들어오셔서 나한테 하트를 막 보내세요. 하트 같은 거나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 구독자인데요. 이런 거를 요청하려고 이제 카톡 보냅니다 하면 쌤이 이제 시간 내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수일국어는 오늘도 내일도 쌤 죽을 때까지 매년 매일 항상 그죠? anytime 그죠? forever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